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기야 뭐 매번 중요하니까 했지만, 우리가 이제 특히 이 학부모님들 중에 조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 꼭 마지막 질문이 입학사정관은 어떻게 평가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 서류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많은 서류를 언제 보고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에듀진 인터넷 신문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를 했죠. 그제 제가 이제 공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침반 36.5도 이 월간지에는 이번 9월호에 이제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나갑니다. 근데 일단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은 크게 이제 4단계로 그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어떤 한 과에 예를 들어 뭐 서울대 경제학과다 또는 서울대 물리학과다 이렇게 있으면 그 학생들 전체 그 과에 들어온 학생들의 지원자들의 경향을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제출 서류가 뭐 제대로 와 있는지 하면서 이제 학생 개별 평가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에서는 평가 결과가 제대로 맞는지에 대한 또 정확히 평가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그러니까 4단계 마지막 번에는 결국은 이제 그 해당 교수들, 그러니까 각 대학에는 왜 위촉 입학사정관들이 있거든요. 그 대학 교수에게 그러니까 자기네 과에 맞는 학생들이 제대로 선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이런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늘상 그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평가 일관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정성적 평가이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시험에 의한 결과에 의해서 점수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갖고 있는 주관에도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관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관적인 평가가 매우 일방적인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니고 그 이전에 어느 정도 맞춰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선발하는 경우는 어떻고 국가에서 이런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러니까 교육부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해야 될 지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음에 최근에 한 연구 자료에서 도대체 이런 공정성 문제나 이런 전문성 문제, 일관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자 하는 연구가 있었고, 그게 이제 그 인하대 정의봉 입학사정관과 또 인하대 그 교육학과 이지연 교수가 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토대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모든 대학이 동일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 연구에서는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한 A라고 하는 입학사정관은 한 2,800명 정도를 직접 그 서류를 평가해봤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과 B 입학사정관은 한 4,800명의 학생들을 평가해본 경험이 있는 석사 경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을 도출해 냈습니다.
이거를 보면 가장 큰 것은 첫 번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자 1단계에서 지원자 경향을 파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원자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 지원자 경향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우리 과에 들어온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성적대의 학생들이 왔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성향 파악을 하게 되죠. 뭐 학생들이 왜 예를 들면 뭐 좀 좋은 대학의 경우라면 어쨌든 상향 그런 뭐 안정 그다음에 하향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나눠서 이제 6번을 지원하게 되니까 수시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 2개는 상향, 2개는 중간, 2개는 뭐 하향 뭐 이럴 수가 있죠. 다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상향과 안정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던지겠죠. 그 다음에 뭐 때로는 이제 하향까지, 그러니까 하향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이제 원서를 넣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넣은 원서가 다 모아지면 이 원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성적이나 아이들의 성적대를 파악하게 되고, 아이들의 성적대를 파악한다는 말에서 여기서 이제 그동안 우리 학부모님들이 늘상 고민하고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대학에서는 성적으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것들의 의식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대략적인 교과 성적 분포를 확인하는 작업들을 거치면서 때로는 막 온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급은 1등급 정도나 또는 2등급 또는 3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와야 되는데 가끔은 뭐 7등급, 9등급짜리도 원서가 온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려내는 작업들이 안에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대략적인, 결과적으로는 대략적인 교과 성적을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한 학교에, 한 고등학교에서 그 대학에 2명 이상이 온 경우도 있잖아요. 2명 이상이 원서를 그 과에 집어넣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A 고등학교는 우리 과에 한 2명이나 지원했네? 그래? 뭐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나눠 놓는 거죠. 나눠 놓게 되고, 이렇게 될 때 2명 이상 지원 고교가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평가가 나중에 헷갈릴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그 학생들 것부터 먼저 평가를 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이 대학은 분명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소재에 있는 대학이라고 이제 말은 나와 있지만, 그러니까 연구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이렇게 수도권 소재의 대학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제 중상위권, 중위권, 이게 참 대학 전체를 놓고 본다면 상위권 대학이겠죠. 대학 전체를 놓고 보면 상위권 대학이고 아마 랭킹 한 22 정도의 12, 12, 22 정도의 대학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이제 동일 고교를 학생 거를 먼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제 전공이 뭐냐 또는 대학 따라 틀릴 수 있죠. 대학 따라 자사고나 특목고의 학생들이 얼마만큼 오는 경우도 틀릴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자사고 특목고를 따로 가려놓기도 하겠죠. 이것은 대학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자사고 특목고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이제 가려지는 방법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놉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단계의 지원자의 경향을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 학과에 뭐 특목고 자사고 또는 일반고 아이들이 얼마나 왔으며 또는 학생의 성적대 분포가 어느 정도며 학생의 성적대 분포를 가리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냥 대략적인 범위를 알기 위해서인 것이지 이것이 평가의 결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성적대가 어떻고 어떤 아이의 유형들이 왔으며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다만 이것을 처음 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연도 그 다음에 그 이전 연도에서 해왔던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과에 있는 거가 특정한 과에만 맞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과에 대학 전체 학과들의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들이 지원자 경향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단계에서는 서류 확인을 이제 개별적인 서류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어떤 학생 걸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하나의 선택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이 학생들이 원서를 낸 것은 이렇게 서류로 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니터로 보게 되는 거죠. 모니터에 보면 고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또 학생 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그 학교의 특성은 뭐가 있는지에 대한 학교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요. 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이제 고교 정보를 확인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고등학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기본적인 이제 성적을 확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성적이 확인되면 또 주요 교과에 대한 주요 교과, 그러니까 그 교과 성적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주요 교과 아이가 어떤 거에 더 좋은 점수를 내고 있는지, 또 그러니까 좋은 점수를 내고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런 표현이 가능한 거죠. 아이가 수학이 흥미가 있어야 더 좋은 점수를 내는 거고 영어에 흥미가 있어야 더 좋은 점수를 내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선에서 있는 것이고 그 아이의 좀 더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 그 아이 특성이 또 나올 수는 있겠죠. 어찌됐건 아이의 그 1학년, 3학년 때의 성적 추이도 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전공별 그 핵심 교과에 대한 이제 평균도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세부 과목, 그러니까 내가 물리학과고 화학과고 또는 경제학과고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관련된 학과에 관련된 학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의 성적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아이가 이제 성적이 그런 거잖아요. 거기 보면 내신 성적에 보면 표준 편차가 있고 원점수가 있고 평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로 통일이 되는 거죠. 뭐냐면 주요 교과 평균을 확인한다는,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한 테마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여긴가 여기에 다시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과 성적이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은 한 테마로서 이 성적이 이런 정도의 분포구나. 그러니까 보면 이제 많이 보게 되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세특사항이나 창체 활동이나 이런 사항들을 통해서 아이가 갖고 있는 영역, 이 학교의 경우에는 지성 25%, 적성 25%, 인성 25%, 종합평가 25%.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평가한다고 했거든요. 이 대학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인성,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과 거의 유사합니다. 결국 그렇게 본다는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종합평가인 거거든요. 물론 그거를 꼭 이게 모든 대학이 똑같다는 기준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너무 궁금해하기 때문에 재작년에 6개 대학, 연세대, 서울여대, 중앙대인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6개 대학이 건국대, 이래서 경희대인가요? 어찌됐건 이렇게 해가지고 6개 대학이 발표한 게, 인성, 그 다음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요 네 부분을 평가한다라고 한 것이 일반적인 기준인 것이지, 그게 모든 대학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이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성 25%. 이 지성 25%라고 하는 것은 곧 그 학업 역량이죠. 학업 역량과
그죠? 또 이 지성 영역에 보면 가만히 보면요, 이 안에 발전 가능성도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적성이 25%라고 되어 있는데 적성이 바로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계가 있는 거죠. 물론 전공 적합성 안에 당연히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인성 25%도 있게 되는 거죠. 인성 25%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인성을 평가하는 항목은 여러 가지 기준에서 나와요. 때로는 진로 희망사항에서도 볼 수 있고 창체 활동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아이의 수업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행특에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활동에서 우리 학생들이 했던 것들이 했던 학교 생활들이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되어 있어야 평가를 받게 되는 거겠죠. 어찌됐건 이 대학은 지성 25%, 적성 25%, 인성 25%, 종합평가 25%라고 하는 큰 평가 영역을 두고 있지만 결국은 종합평가에서 결정이 되겠죠. 자, 여기 이런 것처럼 이 제출서류, 학생들의 제출서류 확인하는 것 중에 5번째가 지성 영역에 대한 평가 등급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 지성 영역의 평가 등급 부여는 한 줄로 되어 있지만 이 지성 영역에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공개해 드렸던 것처럼 평가가 되어진다. 그런데 많은 그 컨설턴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주요 교과 평균 확인이라고 하는 교과 성적 확인이라고 하는 그 파트에 주목해서 무슨 평가가 어떻지 뭐라고 하죠? 그 평가의 과목 수가 어떠니 그 과목 수 오케이 인정. 또 그것을 그거는 정확히 표준 편차나 성적이나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점수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전체 중에 일부, 실제로 그 평균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학생부의 기록이 많이 달라져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입학사정관이 볼 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거냐면 기본적으로는 기업에서 그러니까 학생들이란다 입사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입사자들을 평가하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뽑을지 말지를 선발하는 과정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과정은 동일하거든요. 어디 회사든 똑같지 않겠어요? 어디 회사든 저 사람을 우리 회사에 오게 할지 말지는 평가가 이 순서가 같겠죠.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갖고 있는 뭐라고 하죠? 대학교 평점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매우 낮으면 문제가 있죠. 매우 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에 매우 뛰어난 부분이 있다면 왜 뛰어난지를 찾게 되죠. 이유를. 그거하고 같은 방식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매우 어려운 전형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일반적인, 매우 평범한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사업자라면 자영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또는 직장에서 인사부서에 있든 이런 거라면 그 평가 방식이 동일하다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하다못해 알바를 채용해도 어떤 아이가 더 좋은지를 평가할 때 당연히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건 인성이죠. 근데 그 아이가 인성이 똑바른지 안 바른지는 몰라요. 면접을 봐야 아는 거죠. 다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그 이전에 학교생활 기록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 인성 부분이 나와 있지 않으면 평가하기가 어려운 거죠. 아무리 내 아이가 인성이 좋아도 그 인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요소, 항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에 와서 이 아이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공부를 우리 학교 수준은 이 정도야. 예를 들면 전국 1등 대학과
전국 꼴찌 대학의 학업 역량이 또, 이 아이들 수준이 똑같지는 않죠. 그죠? 매우 틀리죠. 심지어는 뭐,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한글도 잘 읽지 못하는 애도 대학에 간다 그래요, 요즘은. 물론 뭐 그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데, 더 좋은 대학일수록 더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이 아이의 지성 영역에 대한 평가 등급은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런 지성 영역에 평가 등급을 부여할 때 어떻게 평가할지는 여기에 있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종합전형에 있는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것. 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선발하고 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입학사정관들은 잘 모를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을 정확히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몇 번 있냐, 아니면 이 아이의 집중력이라는 게 몇 번 있느냐, 이 아이가 발표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게 몇 번 있느냐라고 평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 자의 글이 아니라 그 평가의 핵심적인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결국 이런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게 답이다라고,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죠. 마찬가지로 한양대 입학사정관 지금은 이제 거기 팀장이 바뀌었는데, 그 팀장이 뭐 요즘도 광고가 계속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아이를 선별하기 위해서 이거를 본다. 마찬가지로 가천대 입학팀장 역시 우리도 그런 겁니다. 다만 아이들이 그런 역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한양대에서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의 분류나 서울대에 있는 학생들 거나 가천대 학생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다 다릅니다. 아니,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A대학은 우리는 학업 역량이 우수하네, 또는 서울대는 우리는 독서가 우수하네, 또 영어도 우수하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인재상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대학이 선발하는 것.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게 그런 학생들의 바운더리, 그 범위의 학생들만 주로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가끔 물론 뛰어난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지성 영역에, 그러니까 교과 성적도 보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고교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 교과 성적을 확인하는 거 하나, 또 지성 영역에 이제 평가 등급을 또 따로 부여하게 되죠. 이 아이가 학업 역량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어느 정도냐, 그 평가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에 또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기소개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이 책에서도 언급했잖아요. 뭐라고 언급했냐면 자기소개서는 완전 역전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약간 1순위냐 2순위냐라 가려질 때의 평가가 자기소개서에서 그런 거 가려질 때 평가가 되는 것이지, 자기소개서 하나로 역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자체는 그냥 정말로 진정성 있게 내가 이 대학에, 이 학과에 꼭 원해요라고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있고, 또 그 해당 그 요구하고 있는 1, 2, 3, 4번에서 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적확하게 인식해서 그런 능력을 보여줄 때 자소서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지, 자소서가 따로 나와서 자소서를 컨설팅을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이고,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미진한 부분,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다 보여주지 못한 나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요거에 대한 평가가 여기에 자기소개서 읽으면 평가 포인트를 이제 찾아가는 거죠. 요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항목 순서대로 읽게 되죠. 뭐 진로 희망사항, 그 다음에 또 창체 활동,
또 창체활동 다음에 봉사활동 실적도 있죠. 봉사활동은 따로 기입해 있진 않으니까 봉사활동 실적을 보면서 보게 되고, 또 이제 세특사항을 보게 되고, 또 이제 독서란도 보게 되고, 또 행특사항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순서에 의해서 보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이 대학에서는 지성 25%, 적성 25%, 인성 25%, 또 종합평가 25%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까지 아예 성적이 안 되는 건 내버리겠죠. 그걸 더 이상 봐야 될 이유가 없겠죠. 다만 여기서 성적이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성적이 아까 안 된다는 말은 우리 대학은 주로 1, 2등급 대나 뭐 수능을 봐도 1, 2등급 대가 와. 뭐 거의 2등급 대가 와. 또는 1등급 대가 와.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아주 뭐 7등급, 9등급짜리 애가 원서 냈으면 그걸 보겠어요. 아니, 볼 수는 있는데 그 뒤에 세특사항의 기록까지 없다면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기록물의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데요. 어떤 거에도 역전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딸랑 자소서 잘 썼다고 걔를 붙여줘? 그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자소서를 잘 써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아니, 학교생활 기록부가 빵빵하면 자소서도 빵빵하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 써져 있는 게 턱없이 써져 있는 경우라면 걔를 선발하기는 곤란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학교생활 기록부를 읽으면서 적성 영역이나 인성 영역을 평가하게 되는데, 아까 적성 영역에서 아까 점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전공별 핵심 교과를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성적 추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훑어보는 거죠. 훑어보고 이거 이렇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지성 영역을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급이다. 이런 게 이제 평가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서도 이제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다가 우리가 빨간 줄도 밑줄 그으잖아요. 얘는 여기에 이런 포인트가 있네 하고 메모도 해놓게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하이라이팅을, 그러니까 밑줄을 그는다든지 아니면 메모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제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도 확인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 이제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면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의 지성, 인성, 적성 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아이에게.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세 사람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일단 입학사정관들이, 이것도 이제 대학마다 좀 다르긴 한데, 예를 들어 전형의 입학사정관들이 그러니까 한 아이를 어쨌든 3명이 보는 건 거의 모든 대학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전임 입학사정관 2명이 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세 번째로가 이제 교수 입학사정관이 보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다 본 거가 평가의 결과가 점수를 확인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겠죠. 만약에 합불에 대한 문제가 전혀 없다면, 뭐 누구는 다 합이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오케이. 근데 선생님 2분이, 그러니까 입학사정관 2사람은 합격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의 입학사정관은 나 너 이렇게 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찾게 되겠죠. 이런 과정은 보통 기업에서도 늘상 갖겠죠. 예를 들면 뭐 사장, 부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서류를 보거나, 서류야 이제 밑에에서 다 보겠지만, 그 얘를 합격시키냐 말 거냐에 대한 문제를 할 때 ABC가 다르다고 하면 그 다른 원인을 찾아서 어떤 접점을 찾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으면 이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지원자 전체의 서류 종합평가를 확인하게 되죠. 때로는 순위를 평가하게 되고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해서, 근데 또 이것이 이제 학교가 면접이 있는 것이냐 아니냐에 따라 또 다르겠죠. 그죠? 면접이 있다면 합격자, 불합격자를 가려내서 일단 1배수 학생, 2배수, 3배수, 4배수 학생들을 선발하겠죠. 그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앞쪽에 또 빠져나가는 애들이 있으면 또 그 다음에 선발을 해야 될 테니까요. 이런 이제 어쨌든 순위는 매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제 확인을 좀 전에 얘기했던 방식대로 이렇게 하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혹시나 또 한 번 실수했을지도 모르니까 또 한 번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냐면, 아까 제가 이제 밑줄을 그어 놨다든지, 빨간 줄로 표시해 놨다든지, 또는 이렇게 메모해서, 그때 읽었을 때, 이거의 평가가 실제로 내가 했던 거가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학생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러니까 확인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학에서도 우리가 학생을 잘 선발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는 건데, 그것이 매우 공정한 것이냐, 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매우 일관성 있게 평가했느냐,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게 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4단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이런 평가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임 입학사정관이 둘, 그 다음에 교수 입학사정관, 위촉 입학사정관이 한 명 있으니까 입학사정관과 같이 협의를 하게 되죠. 이 아이는 성적은 나쁜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성적은 나쁜데 이 아이를 선발한 이유는 이러이러한 면에서 전공 적합성이 매우 우수한데 인성까지도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습니다. 교수님이 한번 봐주시죠. 또 어떤 경우에는 성적이 매우 높은데 이 아이는 성적은 높은데 사실은 이런 내용들 전체를 종합해 본 결과 이 아이는 인성이 별로입니다. 또 이 아이의 학업 역량은 아까처럼 이게 뭐라고 하죠? 일반, 예를 들면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인데 그 고등학교는 성적이 이 아이가 높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학교의 전체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대학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성적은 좋은데 세특사항의 기록사항이 너무 적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죠. 고등학교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마다 도대체 어떤 학교는 아예 안 적어주는, 아예 안 적어주는 것보다는 안 적어주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일방적으로 손해만 보느냐? 그건 아니고, 그런 평가를 요번에는 제가 이렇게 단계별로 4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입학사정관들은 그것도 감안해서 학생들을 평가해 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등학교가 무조건 안 적어져서, 또는 수상 실적이 그 고등학교는 수상 실적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나, 어쨌든 준비를 잘 못했든 뭐가 됐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고등학교는 1년에 한 100개씩 나와, 수상 실적이. 수상에 대한 어떤 대회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적정하게 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무조건 안 돼,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많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런 결과물 자체가 평가에서 나는 무조건 떨어져, 수상 경력이 나는 없으니까, 우리 학교는 잘 주지도 않아, 이렇다 그래서 그렇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런 평가 과정을 거치면 4단계에서는 이 평가의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어떤 결과물들을 도출해 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평가할 때 도대체 사람들은, 입학사정관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냐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경험이잖아요. 경험. 그죠? 그동안에 체험했던, 그동안 경험해왔던 지식, 저도 우리 직원을 면접을 볼 때 제 경험에 의한, 산물에 의한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저 아이가 똑똑해요. 그러면 그 아이를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에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죠? 그동안에 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입학사정관들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입학사정관 이런 전문적 지식을 이 연구에서는 이렇게
기술적 모형이 뭐냐, 또 심성 모형은 뭐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결정해야 된 결정 법칙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은 두 번째, 제가 오늘 방송 말고 다음 방송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평가 방식에 의해서 하는데, 일단 이제 처음에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우수한 아이,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우수하지 않은 애. 그러니까 우수하지 않은 애라면 떨어뜨려지는 거죠. 그죠? 우수한 아이들이 합격이 되는 거고, 중간이라고 하면 그 배수의 몇 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5명을 뽑는다. 이 전형에, 그러니까 이 학과에 이 전형으로 5명을 선발한다. 그러면 보통 3배수 내지는 5배수를 미리 합격자를 가려놓는 것처럼 우수한 집단 애들이 있고, 그 우수한 집단 애들은 누군가는 뭐 그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서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중간 단위에서 이제 올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소진이 되면 그 다음에도 이제 선발할 인원이 없다. 이런다고 하면 이제 수시 2월 정시로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평가 방식을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학생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그러면 학생들 우리가 꼭 뽑아야 되는 아이들을 선발하는 과정은 지금처럼 4단계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런 단계는 모든 대학이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뭐 우리 대학은 그거 말고, 물론 이런 전형 이런 것들을 꼭 이 순서에 의해서 이번 순서는 뭐지 이렇게 보진 않겠죠. 왜냐하면 서류만 봐도 금방 압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는 후루룩 지나가는 것도 있겠죠. 그죠? 또 우수한 서류는 좀 더 면밀하게 보고, 매우 중간에 속한 애들은 더 면밀하게 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합부를 가려내는 데 있어서 작업의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모든 대학이, 모든 입학사정관이 똑같은 과정을 거치는 것은 아니고, 대략 범주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도 상당히 많다. 다만 우리 학부모님들이 꼭 기억해 두어야 될 것은, 이번 단계에서 제가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적을 보는 것은, 그것은 그동안에 나왔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사례를 잘못 얘기한, 그러니까 성적을 당연히 확인하죠. 근데 그 성적을 확인하는데 그게 지성 영역의 한 가지에 불과한 것이지, 전체 그 성적이 결과물로서 나온다고 하면 그건 교과죠. 그죠? 또 교과는 성적만 넣으면 되니까 이런 서류를 평가할 이유도 없는 거죠. 다만 서류를 평가한다는 것은 아까처럼 지성 영역을 하든 인성 영역을 평가하든, 아니면 또 적성 영역을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이겠죠? 적성 영역을 평가하든, 아니면 종합적으로 이 아이를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우리는 인성을 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학업 역량이나 인성 다 본다는 말인 거고, 또 이 대학은 학업 역량을 많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 영역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선발하는 거죠. 근데 어느 경우든, 어느 대학이든 어느 경우이든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록이 없으면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에 특히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제 지금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원서는 9월 달에 원서를 넣는 거니까 이번 8월 한 달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자기소개서에서 그렇다고 그래서 약간뿐이 역전이 안 됩니다라고 제가 말했다 그래서 대충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 학생부가, 자기소개서가 그 학생부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부분, 또 적어도 우리 학교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잘 기록해 주지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수학과를 가려는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 선생은 아예 나를 잘 기록해 주지도 않았어. 이럴 때 그것에 대해서 더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못 써서 내가 이거 자기소개서에 이거 넣었어 이렇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보충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도록 쓰려면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이렇구나. 그거는 결국, 그죠? 또 하나는 매우 중요한 사실 꼭 얘기했었잖아요. 수능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거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하는 거나,
논술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거나 글 잘 쓰는 아이들을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이 매우 뛰어난 아이를 우수한 아이를 선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판적 사고력이라는 게 곧 학업 역량인 거예요. 그 학업 역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기술은 이게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들이 맥락적으로 이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를 그 선생님은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걸로만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전체적으로 보고 평가를 한다. 이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의 인성,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플러스 대학마다 이제 대학이 좀 더 좋은 대학일수록 영어 능력이 얼마나 더 우수한지, 독서 능력은 얼만큼 있는 것인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주 묘하게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독서 영역이 매우 다양하게 그 비문학 책도 많이 읽었으면 그것이 학교생활기록부 요소에 기록되어 있다. 아니, 책을 뭐 읽었다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선생님들이 평가해 줄 때 그런 방향으로 평가가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늘상 하는 것처럼 독서 많이 시켜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찍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내일은 못 찍을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그 다음 주에는 요 부분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글을 먼저 에듀진 기사를 올리고 나서 이제 쓰려고 하는 거여서 그 다음에 이제 방송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려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이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평가하는데 이런 순서에 의해서 하는 건 얘기했죠. 이런 순서에 의해서 가려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려지는지는 이미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에서 공개했던 그런 내용들이 바로 지성 영역이고 학업 역량이고 그게 인성이고 전공 적합성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사례를 넣는 거 있었죠. 이런 거 꼭 명심하셔서 그렇지만 그 어느 경우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나 뭐 수능 시험에서나 논술에 있어서나 가장 중요한 건 비문학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요거가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중학교 학부모님들 정말로 책을 읽혀라. 책을 안 읽으면 정말 책을 읽힐 수 있어. 뭐 예를 들어 돈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어쨌든 읽힐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한 모든 자원을 통해서 꼭 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